아니 아까 연주하는데 옛날 생각나더라. 나도 아까 옛날 생각났어.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준경 씨가 나라면 어떡하겠어요? 깨트리고 싶지 않겠어요? 이제 막 사랑의 계절을 지나 행복해지려나 싶었는데 작가님이 우리 뒤통수를 제대로 치셨죠. 산 넘어 산이라더니 아들 다니엘이라는 큰 산을 넘자마자 이번엔 침몰하는 거대한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90회 대본에서는 이잔인한 봄을 맞이한 세 사람의 엇갈린 선택과 집을 버리고 행복을 찾으려는 아빠 진호, 그리고 상실감에 폭주하는 아들 준서의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동시에 인생 2막을 꿈꾸던 진호와 자연 커플에게 드리운 상상치 못한 먹구름까지 90회의 핵심 서사를 지금부터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차가 막 이렇게 다니는데 여기서 이런 걸 타고 아줌마가 뭐 얘 엄마라도 돼요? 네, 엄마예요. 미안해. 네가 괜찮은지 상처받지는 않았는지 먼저 못 물어봐서. 7회 시작은 참 따뜻했습니다. 준경은 다니엘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며 마음의 빗장을 열었고, 우리 언니 불쌍한 것만 생각했지. 형부 힘든 거는 생각 못했어. 미안해. 형부. 아니야, 저지. 언니 잘 보살펴줘서 고마웠어요. 고마웠어요. 진호는 처제 미경과 앙금을 풀며 자연과의 사랑을 당당히 세상에 알렸죠. 준서와 혜원의 20년 우정까지 연인으로 발전하며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나타난 다니엘의 친모 이면주. 그녀는 등장만으로 준경을 순식간에 불청객으로 만들었습니다. 과거 새벽 시간 늘 비슷한 차림에 무표정한 얼굴로 맥주를 샀던 준경. 남부러울 것 없는 의사였지만 그 이면엔 지독한 외로움이 서려 있었죠. 그런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던 야간 알바생 원영은 준경과 같은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버텨내던 어딘가 준경을 꼭 닮은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전된 편의점에서 준경이 취객으로부터 원영을 지켜줬던 그 짧은 순간, 묻지도 위로하지도 않았지만 그저 곁을 지켜준 그 시간 자체가 원영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원영은 라디오 사연을 통해 조용한 인사를 전했습니다. 늘 맥주를 사러 오던 그 손님이 더 이상 맥주를 사러 오지 않게 되어 다행이다라는 사연. 사랑을 시작하며 더 이상 혼술로 밤을 지새우지 않게 된 준경을 향한 가장 따뜻한 응원이었죠. 이후 보복운전 사건으로 파출소에서 순경이 된 원영과 재회했을 때 준경이 건넨 말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힘든 사람이 오면 위로가 되는 사람도 오네요. 경찰이 된 편의점 알바생 원영과 준경의 우정은 때로는 피를 나눈 가족보다 타인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결론은 너더라. 나 너 때문에 들어왔어. 너랑 잘해보려고. 2년이라는 시간은 준경과 도연을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이로 만들었습니다.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을 고민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소중한 일상은 이민주의 등장과 함께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윤주는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나들며 묘하게 준경의 신경을 긁어댑니다. 도연 역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고도 없이 마치 예전처럼 자유롭게 자신의 집을 드나드는 전 여친 윤주가 못내 신경 쓰이죠. 그리고 드디어 윤주가 두 사람 사이에서 묘한 신경전을 벌였던 진짜 이유가 밝혀집니다. 너 때문에 한국 들어왔어. 너랑 다시 잘해보려고. 강력한 매기의 등장이 가져온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너 때문에 한국에 왔다는 윤주의 이기적인 선전포고는 이제 막불이 내린 준경의 행복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죠. 아니 아까 연주하는데 옛날 생각나더라. 나도 아까 옛날 생각났어. 다니엘 아빠잖아요, 도연이가. 부모 자식은 선택할 수도 없고 남이 될 수도 없으니까. 도현은 준경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다니엘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준경은 계곡에서 다니엘과 물놀이를 하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행복은 찰나였습니다. 윤주는 음악과 과거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도연의 틈을 파고들죠. 도연이 작업 중 급하게 피아노 연주자가 필요한 상황을 놓치지 않고 도움을 자처한 겁니다. 녹음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이어진 식사 자리. 윤주는 과거와 현재를 교묘하게 넘나들며 도연의 마음을 흔듭니다. 도움은 고마웠어. 하지만 앞으론 이런 식의 만남은 없을 거야. 나한텐 내 미래인 준경 씨가 가장 소중하니까. 도연은 윤주에게 확실히 선을 긋습니다. 일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윤주의 태도는 준경을 더욱 미치게 만듭니다. 대놓고 화를 내기엔 속 좁은 사람이 될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다니엘이라는 공고한 과거가 자신을 철저히 불청객으로 밀어내는 기분이었죠. 준경 씨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연이가 다니엘 아빠라는 사실은 안 변해요.
도연이에 대한 내 마음도 그대로예요. 준경 씨가 나라면 어떡하겠어요? 당당함을 넘어 무례한 윤주의 도발에 준경은 움츠러드는 대신 서늘한 미소를 띠며 차갑게 응수합니다. 16년 만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치고는 참 염치가 없으시네요. 본인 감정만 중요해서 지금 도연 씨 옆에 누가 있는지는 안 보이시나 봐요? 그쪽이 말하는 혈연과 과거가 그렇게 대단했다면 애초에 다니엘을 데리고 그렇게 떠나지 말았어야죠. 윤주의 당당함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나온다면 준경의 당당함은 현재의 사랑과 신뢰에서 나왔죠. 다니엘 엄마라는 사실은 존중할게요. 하지만 도연 씨 여자는 나예요. 내 자리를 탐낼 게 아니라 14년 동안 아빠 없이 자란 다니엘에게 미안함부터 배우고 오세요. 그게 진짜 엄마니까. 준경의 팩트 폭격에 윤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준경은 윤주에게 싫은 티를 팍팍 내며 결코 밀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윤주가 흔드는 건 도연의 마음이 아니라 이토록 무례한 사람이 다니엘의 친모로서 계속 엮일 수밖에 없는 이 잔인한 현실 때문이었죠. 너 이번엔 반드시 내 힘으로 독립한다. 왜냐? 우리 아빠랑 누나한테 받은 이 굴욕과 모욕을 서로 해야 되니까. 아빠한테 말하면 절대 안 돼. 알았지? 절대 말하면 안 돼. 한편 집을 팔고 캠핑장을 사겠다는 아빠 진호에게 폭발한 준서는 짐을 싸서 성당으로 숨어듭니다. 신부 창식에게 얹혀 살며 밤마다 대리운전 알바를 뛰는 고단한 일상이 시작되죠. 준서는 창식과 혜원에게 절대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용돈만 타 쓰던 준서에게 생활고는 금방 닥쳐왔고 급기야 카드 대출까지 손을 대며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집이라는 유일한 안식처를 뺏겼다는 상실감은 점차 도끼가 아닌 서러움으로 변해갑니다. 그렇게 자립의 쓴맛을 보며 아빠에 대한 미안함이 커져갈 때쯤 혜원의 연락을 받은 진호가 성당으로 찾아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마주한 부자. 진호는 초췌해진 아들의 얼굴을 보고 가슴이 무너집니다. 자존심 때문에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는 아들을 위해 진호가 먼저 두 손을 내밉니다. 너 대리 뛴다며? 배 안 고프냐? 준서야, 독립하겠다는 내 마음 안다. 근데 자립에도 연습이 필요한 거야. 아빠가 내 꿈 응원 안 하는 거 아냐.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아빠가 돕게 해줘. 대신 나중에 성공해서 갚아. 그럼 됐지? 아들의 꺾인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배려하는 진호의 묵직한 진심. 준서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아빠 미안해. 나 나중에 꼭 다 갚을 거야. 이자까지 쳐서 진짜야. 아들의 서툰 고백에 진호는 섭섭함을 털어내고 아들을 꽉 안아줍니다. 철이 든 아들과 그 성장을 기다려준 아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비로소 진짜 가족으로 거듭납니다. 우리 여기 온 거 너무 성급했던 거 아닐까요? 진호 씨 아직도 삐진 거예요? 미안해요. 내가 좀 예민했었나 봐요. 자영 씨. 캠핑장에서 진호와 자영은 소소한 말다툼을 벌입니다. 자영의 걱정 섞인 한마디에 삐쳐버린 진호, 그리고 계속 사과하던 자영. 머쓱해진 진호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려던 찰나 자영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진호는 자영이 자신에게 실망해 떠난 줄 알고 밤새 캠핑장 주변을 뒤지며 이름을 부르지만 그녀의 전화기는 꺼진 채 연락 두절입니다. 사실 자영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아무 말도 못한 채 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늘 씩씩하던 그녀를 주저앉게 만든 절박한 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영의 빈자리를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진호의 모습이 시청자들의 가슴을 아리게 만듭니다. 깨트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 시각 도현은 어항 속 오스카를 바라보며 깨닫습니다. 결심을 굳힌 도현은 곧장 준경에게 달려갑니다. 윤주의 도발 앞에 잠시 머뭇거렸던 시간들이 미안함이 되어 그의 발걸음을 재촉하죠. 숨가쁘게 준경 앞에 선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건네며 생애 가장 단단한 진심을 전합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며 10회는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90회는 각자가 가진 가족에 대한 정의가 충돌하며 가장 아픈 지점을 건드리는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준경과 도현은 윤주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 사랑을 결실로 맺을 수 있을까요? 외로움의 터널에서 서로를 끄집어낸 두 사람의 사랑이 무사히 안착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또한 자영이 말도 없이 떠나야만 했던 절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홀로 남겨진 진호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드라마의 기획 의도대로 이들이 시련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어떻게 서로를 구원할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90회 본 방송에서 그 결과를 확인하시길 바라며 저는 더 사이다 같은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드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